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MC라고 해야 될까요? MC를 맡은 레이먼드고요. 사실 오늘 링고 세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되었는데 이거 일종의 게릴라 세션입니다. 원래는 목요일에 하던 그 세션이랑 별개로 오늘 그냥 링고가 계산기 클론 코딩을 좀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거 오늘 메인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그 링고의 해적선은 여전히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먼이 발표해 주시는 사수에게 이쁨 받을 수 있는 신입이 알아야 할 실무 개발 기술이라는 주제로 여기 와 계시는데요. 여기 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박수. 그리고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편리한 애플리케이션들이라는 주제로 호종이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UI 목업이라는 주제로 이한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이한이 와 계시나요? 없네요. 네. 이렇게 세 개가 주제, 이 세 개의 주제가 목요일에 이제 발표 예정이니까요. 목요일에도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링고 해적선의 발표 주제에 대한 어떤 신청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도 좋으니 뭐 좀 신청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젓가락을 예쁘게 자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링고께서 본 컨텐츠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링고링고링. 네, 오늘 주제가 그렇죠. 도전 클론 코딩. 일단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일단 클론 코딩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라이브 코딩을 이미 짜놓은 코드를 옮겨 담으면서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떡떡DC에서도 그 앞에서 막 치다가 에러 내고 막 그럼 안 되잖아요. 뭐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코드를 옮겨 담는 식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코드의 위치와 그리고 코드의 내용들을 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 1시간짜리라고 됐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건 아마 한 3, 40분이라고 했는데 1시간이라고 올라간 걸 보면 나 이미 많이 파악당하고 있구나. 네. 3, 40분이라고 해놓고 1시간 할 거잖아. 라고 이미 파악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건 한 3, 40분 정도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시면서 체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네, 체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한 3, 40분, 40분 정도 네,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레이몬드, 네, 오몬드가 이야기해 주신 그 앞으로의 주제들이 첫 번째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맨 첫날 첫 번째 세션이 뭐였죠? 그렇죠, 배터의 과일 손질. 네, 아주 네,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콜리가 그렇죠, 블랙홀에 대해서 네, 우주에 대한 뜬금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모두가 다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내가 본 게 이런 게 있어 라든지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걸 했는데 재밌었어 라든지 그런 것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캐주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또 우리가 과일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코딩과 관련한 얘기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링고의 한정판 계산기, 링상기, 그렇죠. 아무래도 효자 시장에 이런 메뉴가 생기지 않을까. 네, 링상기.
어, 제가 처음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없어서예요.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왜지? 애플이 우리를 위해서 앱스토어의 한 장르를 열어준 건가?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계산기 앱들이, 아이패드용 계산기 앱들이, 유료 앱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구독하는 앱도 있어요. 네, 구독을 해요, 계산기를. 뭐지? 네, 넷플릭스도 아니고 그 PDF 그런 생산성 앱. 저는 한 $5짜리 계산기를 한번 사본 적은 있거든요. 네, 사본 적이 있는데 매월 계산기를 위해서 뭔가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한번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먼저 계산기 만들어서 기본적인 계산 기능 넣고, 뭐 사실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나누기 그런 것들은 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넣고 아무래도 구독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나 게임을 넣을까? 뭐 막 온갖 생각들을 막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함께 넣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 링크는 제가 올려놨거든요. 우리 리버에 보시면 링크가 올라가 있는데, 스위프트 캘크라고 하는 이름의 리퍼지터리를 아주 예전에 팠었어요. 제가 아주 예전까지는 아니죠. 한 1년 전 13번의 커밋이 총 있었고, 처음 이니셜 커밋이 3월 16일 정도니까 네. 딱 1년 전 이맘때쯤이었겠네요. 열심히 3월, 4월, 6월까지 이렇게 2021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여기에서 문화센터가 열리고 있고, 문화센터에서 마침 계산기를 하고 있다길래 내가 해봤던 거랑 예전에 내가 관심 가졌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 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제가 관심 가졌던, 이렇게 만들었었어 나는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랄까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뭔가 주제가 이거 뭔가 크게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풀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딱 편안하게 그냥 지금 맥북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많고 한데, 맥북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편안하게 찍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엑스코드를 열어줘. 개발자니까 저거 한번 리포지터리를 클론 해보시고요. 지금 저는 어디로 갔냐면 기본 다학연산 계산 코어 제작 550B, 요 550으로 시작되는 저 SH의 해시값 가지고 있는 저쪽으로 체크아웃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동 발표할 때 발표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제 메뉴바에 뛰어다니는 고양이 그 뭐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 씁니다. 저는 고양이는 안 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긴 리퍼지터리를 옮겨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터미널 열어서,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해야 될 때만 이 방식을 써요. cd 해서 change 디렉토리에서 쏘리 혼자 보고 있었구나. 미러링 되고 있는 줄 알았구나. 감사합니다. 이쪽 디렉토리가 리포지터리거든요. 그러면은 cd 해서 change 디렉토리로 요 디렉토리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에서 git이 숨어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git에 checkout co를 그냥 써도 되는데 착한 어린이들은 checkout
G라고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걸 복사해서 요 값이죠. 요 값, 요 앞부분 요만큼만 복사해도 돼요. 요만큼만 복사해서 터미널로 가서 체크아웃을 하면 네, 헤드가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체크아웃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아웃한 리포지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고, 혹시 저 뒤에 글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환경 설정으로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빔에 들어가야 되나? 프레젠테이션 라지로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네. 자, 우리 그 연산에 대해서 우리 흔히 계산을 많이 하죠, 굉장히. 네. 평소 때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5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면 이 값은 뭘까요? 네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요걸 연산을 할 때 연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연산.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하는 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제가 이 계산기를 만들려고 할 때 애플 계산기를 클론한 계산기의 리포지터리를 봤거든요. 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코드를 그대로 흉내만 냈다가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처음부터 짜자. 네, 이 사람 생각을 그 코드를 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짜자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장 펴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식을 적었어요. 식을 적으면서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쪽에 보면 오퍼레이터가 있죠.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계산을 하는 오퍼런드, 이것들의 연속이지 않나? 저게 어레이로 연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그냥 베이스 넘버, 앞에 아무런 오퍼런드가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앞에도 플러스가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마 쟤를 저렇게 베이스 넘버랑 뒤에 연결되는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오퍼런드로 저렇게 데이터 구조를 잡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걸, 그러니까 플러스 4로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맞나? 이게 맞네요. 제일 먼저 이너머레이션으로 오퍼레이터의 종류를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퍼레이터 사칙 연산이잖아요. 사칙 연산이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라이드, 디바이드 요 4개밖에 없어요. 요 4개에 대한 이너머레이션을 적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2개의 더블을 받아서 하나의 더블을 리턴하는 도캘크라고 하는 함수 타입의 변수죠. 함수 타입의 변수예요. 그죠? 자, 우리 함수 타입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타입이라고 하면 정수 타입, 더블 타입, 문자열 타입, 이런 식으로 타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함수 타입이라는 게 있죠. 이 함수는, 이 도캘크라는 건 함수를 리턴할 건데, 그 함수는 2개의 더블을 받아서 하나의 더블을 리턴할 거야. 이런 함수를 리턴할 거야. 그 함수에 어떤 더블 값이 들어가든 상관없어. 아무튼 2개의 더블 값이 들어가면 하나의 더블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리턴하는 그런 도캘크라고 하는 함수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안에서 이너머레이션의 셀프에 따라서 플러스면 요거 함수죠. 얘가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하는 함수.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2개의 더블을 받으면 하나의 더블을 리턴할 거잖아요.
그리고 얘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더블을 받아서 하나의 더블을 리턴할 거고,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고 디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캘크, 실제로 계산을 하는 함수는 이렇게 두 캘크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더블을 받아서 하나의 더블을 리턴하는 함수 타입의 컴퓨티드 프로퍼티를 하나 넣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앞에서 그라운드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에게 물어보시면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식의 리액션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구조체를 잡기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요거 네, 이걸 표현하는 구조체를 한번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노드라는 걸로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요 하나 한 줄, 요게 오퍼레이션 노드. 그래서 이 계산식은 하나의 베이스 넘버와 세 개의 오퍼레이션 노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쭉 뒤에 이어 붙겠죠. 10개 붙어도 되고 20개 붙어도 되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노드는 오퍼레이터, 위에 있는 얘죠. 오퍼레이터.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오퍼런드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는 그런 구조체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노드는 처음 만들어질 때 저걸 받아서 저장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다들? 네네. 충분히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퍼레이션, 실제 계산식, 하나의 계산식을 또 스트럭처로 만들었어요. 그 계산식은 맨 앞에 베이스 넘버가 더블로 있겠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노드들이 어레이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초기화를 할 때는 먼저 최소한 뭔가 이건 이제 UI에서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UI에서 숫자를 누르기 시작하면 뭔가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숫자를 하나 딱 누르면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베이스 넘버는 있어야 될 거고, 뒤에 따라오는 오퍼레이션 노드들은 하나도 없는 상태겠죠. 네, 5라는 숫자를 눌렀어요. 그럼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제 스트럭처의 인스턴스가 하나 딱 만들어질 건데, 그때는 5라는 숫자가 베이스 넘버에 들어가 있지만 오퍼레이션 노드는 그냥 비어있는 어레이 상태로, 빈 어레이 상태로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는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5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뒤에 오퍼레이션이 없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리턴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오퍼레이션 노드들을,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거, 이퀄을 눌러서 계산을 한다는 건 저걸 하나로 합쳐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리듀스를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실제로 리듀스를 써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리듀스 썼네. 네. 연기한 거 아니에요? 네, 몰랐어요, 정말. 네. 네. 리듀스를 쓰면 되겠구나. 우리 원래 리듀스라는 게 하이어더 펑션 중에서 맵이 있고, 그렇죠? 맵이 있고, 필터가 있고, 그리고 소트가 있고, 그리고 리듀스가 있죠. 그래서 리듀스 잘 쓰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리듀스, 네, 하이어더 펑션은, 모든 하이어더 펑션들은 리듀스를 가지고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리듀스를 사용을 하면 처음에 베이스 넘버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엘레멘트 요것들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내는 거죠. 시작하는 값이 베이스 넘버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값들은 이전의 리절트를 받아오고 이번에 계산할 오퍼레이션 노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리듀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듀스는 시작값이 하나 있고 계속 반복할 애들을 함수로 받아와요. 그래서 이전 결과를 가져오고 이번에 그 결과에 더해서 하나로 줄여나갈 오퍼레이션을 뒤에 함수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전 결과값이 리절트로 들어오고 오퍼레이션 노드 값이 엘레멘트로 들어오는데, 각각의 엘레멘트를 가지고 위에 있는 요 연산이 있죠. 두 캘크, 요거죠, 얘죠.
요거를 한다는 거죠. 두 캘크를 할 거라는 거죠. 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곱하기가 됐든 나누기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리듀스를 통해서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돌려보니까 이걸 제가 어디에서 돌려봤을까요? 아마 플레이그라운드 열어가지고 쭉 복사해가지고 넣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걸 처음에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해서 이거 잘 돌아가네? 라는 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하고 나서 넣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어낸 연산식은 요런 거였습니다. 그냥 저렇게 다항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요런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 넘버로 시작해서 오퍼레이션 노드 이 부분부터는 어레이인 거죠. 계속 연장되는, 계속 어레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항이 있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아울렛과 액션 설정이 있었고 계산 기능의 완성, 그래서 기본 계산기 완성까지가 있었는데요. 기본 계산기 완성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게요. 요거 아니야. 기본 계산기 완성. 요걸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네, 착한 이들은 체크아웃 쓰세요. 전 이제 CO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O는 안 먹는다네요. 네, 체크아웃을 써야 되네요. 네, 됐어요. 이제 기본 계산기 완성으로 코드가 옮겨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실행은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약간의 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산기 만들고 있는 UI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하나의 팁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요런 UI죠. 요런 UI를 만들었고, 저 UI가 캘크 패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미 계산된 게 있네요. 캘크 패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시스턴트 뷰를 열면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죠. 레이블, 클리어 버튼, 제가 이쪽에서 썼던 방식은 네, 처음에 이게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메인에서 네, 저 캘크 뷰 컨트롤러고, 캘크 뷰 컨트롤러를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보면 연결된 아울렛들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버튼들, 숫자 버튼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볼까요? 넘버패드 탭드라고 하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넘버패드 탭드에서는 현재 제의 숫자를 넘버패드 탭드 샌더의 태그를 이용해서 얻어와요. 지금 저 숫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에는, 9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 뷰의 프로퍼티를 봤을 때 지금 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확대가 안 되네. 네, 그 UI에서 뷰 프로퍼티 뷰를 선택하고 인스펙터를 봤을 때 여기 보면 뷰 태그라고 있어요. 뷰 태그 여기 있죠. 뷰 태그라고 있는데 저거는 각각의 뷰의 아이디 넘버 같은 거거든요. 쟤를 전 그냥 51번부터 50번부터 59번까지 해서 뷰 태그를 받아와서 샌더의 태그를 받아와서 거기에서 50을 빼서 0부터 9까지의 버튼 넘버를 얻어오는 요런 약간 꼼수면 꼼수, 팁이면 팁을 썼고요. 여기에서 계산기 캘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크 코어. 요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리포지터리 어디에선가부터 이게 캘크 코어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시면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을 보시면 저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타겟. 아래쪽에 라이브러리, 이 안에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하나의 앱을 만들 때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코어를 만드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어떤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 이 코드의 안을 보여주기 싫어. 이 코드의 안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라고 하신다면 그 코드는 저렇게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쪽팔려서 네, 일단은 이 부분 공개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계산하는 핵심만 이쪽으로 따로 빼두고 UI, 앱의 동작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해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로 묶어서 한쪽만 공개하고 한쪽은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건 이제 사실 이거는 숨기고 싶다기보다는 효율을 위해서 계산하는 모델 쪽은 완전히 계산 쪽에만, 그러니까 계산의 핵심만 그렇게 가져가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소수점 팍 누르면 어떻게 되지? 네. 그리고 옆으로 눕혔을 때 나오는 수많은 그런 계산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산기 코어가 굉장히 커질 걸 기대했고, 아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나머지 UI 부분과 계산의 핵심 부분을 좀 분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두 번째 만든 코어 프로젝트가 첫 번째 있는 UI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이제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구성을 했고요. 저기 캘크 코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자, 앞에 이제 우리가 캘크 오퍼레이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익죠, 이제? 네, 한번 봤다고. 그래서 위쪽에 캘크 오퍼레이터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고, 두 캘크 그대로 있고, 요건 심볼이에요. 네, 요건 UI 표시를 위해서 저렇게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 거죠, 각자. 그리고 저 캘크 오퍼레이션 노드도 그대로고, 근데 캘크 오퍼레이션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로직에서는 요런 식의 계산을 했을 때 4 더하기 3을 먼저 해버려서 9가 되고, 9 곱하기 3을 해서 27이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서 26이 되어버리는 이런 식의 좀 잘못된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산기였거든요. 아까 이제 리듀스를 썼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26이라는 전혀 아까 원래 답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곱하기나 나누기는 먼저 해야 하지 않나? 그쵸?
그래서 많은 연산들 중에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연산안에서의 우선순위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29분이네요 지금 벌써. 역시 네. 이미 30분이야. 네. 여기에서 머지 오퍼레이션, 머지 프라이어리티 노드, 우선순위가 높은 노드를 먼저 머지하는 그런 로직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퍼레이션 노드들 중에서 뒤에 쭉 있는 그 어레이들 중에서 오퍼레이션이 멀티플라이거나 디바이드인 경우라면 먼저 저렇게 베이스 넘버에다가 해서 먼저 두 캘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한 애들은 곱하기나 나누기 계산을 하고 나서 그걸 또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어펜드를 결국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제 끝에는 결국엔 리듀스를 쓰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실제 계산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먼저 머지 프라이어리티 노드를 먼저 하고 나서 오퍼레이션 노드를 뒤에 하는, 이런 식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결은 했어요. 일단. 근데 좀 예전보다 코드가 길어졌죠. 예.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연산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가 이제 첫 번째 계산기의 완성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기릿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본 계산기 완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나 이제 혼자 못 해 먹겠다. 누구 좀 같이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가지고 뭔가 예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위프트 UI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산 히스토리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을 했던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록을 하나 탭했을 때 그 계산했던 게 다시 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계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그러니까 내 시급이 9,900원이야. 그러면 그 이제 9,900원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하는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잖아요. 근데 또 야간 근무는 12,000원이야. 그러면 9,000원에 몇 시간, 12,000원에 몇 시간? 그렇게 계산하는 건 내가 항상 그거 꺼내놓고 몇 시간만 바꿔가지고 계속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히스토리가 남았으면 좋겠고, 히스토리를 다시 불러와서 수정해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원래 고객님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최선으로 굴러만 가도 된다 라고 하다가 이런 거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뭐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쉐어 기능 그런 것들을 막 넣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참고로 그 학교 수업에서 저 과제로 내고 거기서 제일 잘한 사람 거 한 명 걸 머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 이런 방식으로 이걸 끝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쵸. 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다시 서강이 비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서 여러 가지 계산 히스토리 가지고 오고 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계산기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리포지터리 리뷰가 끝났고요. 이게 먼저 제목이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꼭 마치 차선 바꾸고 깜빡이 켠 것처럼 네, 다 하고 나서 제목이 나오네요. 네. 제가 약간 함수 타입에 좀 빠지게 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혹시 계산기를 좀 함수형으로 만들면 예쁘게 되지 않을까?
예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걸 한번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작성을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링상기 첫 번째 거? 아니야. 그 먼저 플레이그라운드 열어볼게요. 일단 이너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열렸나? 네. 자, 그 앞에 봤던 거랑 엄청 비슷해요. 일단 맞죠? 처음 시작은 캘크 오퍼레이터가 있고,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다 있고, 그리고 두 캘크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 아래쪽이 좀 이렇게 바뀌어요. 이너머레이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트럭처로 하던 아까 그러니까 캘크 노드 하나하나가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체였고, 그리고 계산이라는 건 베이스 넘버 하나와 오퍼레이션 노드들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너머레이션으로 노드라는 타입이 있고, 그 노드라는 타입은 어차피 숫자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오퍼레이터와 오퍼런드, 그러니까 계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곱하기 나누기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노드가 뭔지를 우리 그 지금 알고리즘 딱대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서 링크드 리스트 나오잖아요. 네. 링크드 이제 리스트 같은 거 보면 앞에 리스트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값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리스트가 많이 연결되어도 이제 메모리 관리가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노드가 어떤 애인지를 얘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 간단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핵심이에요. 핵심. 네. 캘크 밸류는 여기서 더블을 리턴하는데, 만약에 그냥 넘버 요 타입이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퍼레이터와 넘버를 가지고 있는 요 타입이라면 그 타입인 경우에 베이스 넘버가 있을 거고, 그죠? 베이스는 베이스로 받고,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로 받고, 넘버는 넘버로 받아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 앞쪽 값은 리컬시브하게 돌아가죠. 베이스는 요 앞에 베이스잖아요. 베이스도 노드죠. 노드가 가지고 있는 캘크 밸류, 이 안에서 요 함수 호출이잖아요. 그죠? 네. 그 캘크 밸류 안에서 캘크 밸류를 호출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타고 들어가겠죠? 20개가 있으면 마지막 20번째 노드를 만들어서 20번째 노드한테 캘크 밸류라는 명령을 때리면 20번째는 19번째한테 캘크 밸류를 때리고 19번째는 18번째 앞으로 그렇게 타고 들어가다가 맨 앞에서는 우리 이렇게 리컬시브한 함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탈출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맥북이 죽는다. 그렇죠? 무한 계산이 나와서 스택 쌓여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탈출 조건인 거죠. 맨 앞에 계산하는 넘버. 그래서 그러니까 넘버로 되어 있는 이너머레이션의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리턴해버리기 때문에 저 숫자를 만나면 그게 탈출 조건이 되어서 쫙 이제 계산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계산이 한 번에 쫙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노드를 해서 노드의 넘버, 첫 번째 넘버 11로 놓고 두 번째 넘버 2, 세 번째 넘버는 마이너스 3, 네, 이건 플러스죠.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곱하기 2를 했을 때 실행을 시키면
16으로 따란 하고 나옵니다. 와. 하지만 계산이 맞나요, 여러분? 안 맞죠? 네,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우선순위. 아까 우리 열심히 했었던 여기 구조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우선순위를 안 따진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 그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안 맞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리컬시브한 상태에서 리컬시브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산의 우선순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앞쪽은 똑같아요. 앞쪽은 똑같은데 뒤에 핵심은 요 부분이겠죠. 캘크 밸류. 네, 핵심은 캘크 밸류고 캘크 밸류가 넘버일 때는 똑같아요. 요렇게 그냥 리턴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퍼레이션과 넘버가 있을 때 그때는 베이스 오퍼레이터 넘버를 받아와서 이게 멀티플라이인 경우 멀티플라이와 디바이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의 경우에는 셀프라면 이너머레이션이죠. 셀프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라는 거를 함수를 호출하고 저기에다가 베이스라는 걸 넘기고 나서 뒤에 또 캘크 밸류를 또 호출하네요. 요게 리컬시브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때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두 캘크로 해서 저렇게 리컬시브한 연산을 하도록 하는 건데 요게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네. 우선순위에 맞게 그렇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요 함수만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벌써 40분이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오후 막 와씨 역시 난 천재야 막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잠깐. 네. 아무튼 요렇게 하면 요 이제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요거죠.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안에서 노드를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한데 뭐냐면 쟤는 캘크라는 타입이에요. 저 캘크라는 타입이 뭐냐면 노드를 받아서 노드를 리턴하는 함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캘크는 함수예요. 캘크는 함수고 여기에서 first priority의 타입이 캘크라는 건 first priority라는 저 computed property가 리턴하는 건 함수라는 거예요. 어떤 value가 아니라 어떤 액션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래서 변수를 받아서 어떤 이 결과값을 리턴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 뭔가 노드를 하나를 매개 변수로 넘기겠죠. 왜냐하면 캘크는 노드를 받아서 노드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노드는 이너머레이션 타입이잖아요. 노드는 숫자일 수도 있고 아까 그런 노드 그러니까 연산과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 노드가 넘어온 노드가 오퍼레이션과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노드한테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캘크라는 게 노드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타입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데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요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 쭉 가다가 이렇게 곱하기 3에서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 이때 제가 생각한 건 요거였어요. 앞에 있는 5와 3을 먼저 곱하고 그 앞에 가지고 있는 얘의 플러스를 붙여서 새 노드를 추가해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 네, 맞죠? 이 5 곱하기 3을 먼저 해야 되니까
내가 계산을 할 때, 요걸 계산을 할 때 앞에 걸 가져와서 앞에 거의 연산자를 그대로 올려놓고 요 두 개 곱한 걸 올려서 요 두 개 합쳐서 딱 끼워놓으면 되잖아요. 요 생각이거든요. 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래서 코드로 구현한 게 요거였죠. 이전 거죠. 이전 노드. 이전 노드에 그 전 앞에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계산을 이어가려면 요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었으면 그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새로운 노드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전 노드에 앞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라는 그 값도 올려놓고 넘버에다가는 두 캘크를 해서 베이스의 라스트 넘버와 넘버를 가지고 합친 하나의 숫자를 넣어서 그 새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되겠지. 아름다워 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면 얘는 6, 이 값이 6이 맞나요? 자, 11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13,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10, 8, 10, 네?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2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럼 4를 마이너스 하죠. 육 맞나요? 와, 네, 6 맞대요. 네, 요렇게 하면 요 정도씩은 됩니다. 요 정도씩은 돼요. 네, 이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싸, 역시 난 천재.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집에 가고 한 며칠 있고 나 이거 할게요, 링상기 할게요 라고 해놓고 이제 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재앙이 벌어졌어요. 뜨든. 네, 어떤 재앙이 벌어졌냐, 화면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네, 이럴 수가.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요게 12가 되면 안 돼요. 네, 요게 12가 되면 안 돼요. 25였나? 20, 아무튼 네, 10이 아닌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23이 나와야 된대요. 네. 이게 나누기 이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연산이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이 있었지만 흉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네, 굉장히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는 흉한 발버둥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고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끝낸다고? 네, 이렇게 끝내야죠. 그래서 어쩌겠어요. 네,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막 이제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 테스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테스트를 좀 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으면 저걸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문제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우리의 이너머레이션을 이용하는 넘버, 네와 오퍼레이션 넘버, 요 안에서의 리컬시브한 저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 네, 이것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함께 한번 해결해 주시면 좋고, 네, 흥미진진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링상기는 이렇게 끝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아까 신청 폼에서 봤을 때
그 스탠포드 CS193이라는 유명한 강의가 있죠. 그 강의에서 계산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스탠포드 CS193에서 네. 계산기와 관련한 게 없더라고요. 혹시 어디에서 보셨는지 아시나요? 어디에서요? 네네. 리아 혹시 어디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함수형 계산기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노머레이션으로 하는 요걸 한번 함께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함께 해결해 보고 싶은 분들 저랑 같이 저 얘기를 좀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코드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코드는 올려놓을 테니 코드 보시고, 아, 링고가 여기서 이 생각을 못했네 라고 하시는 분, 네, 알려주시면 밥 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훈훈한 제안으로 오늘의 팁 오브 데이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